오늘 이제 핵심은 저는 안규백 장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그 개혁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열심히 참고를 하시고요. 응답자의 75.6%가 안규백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고 합니다. 75대 16 정도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응답자의 88%가 탈영 의혹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만 67.4%에 달했다. 그리고 국민의 63.5%는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라고 답했습니다. 허위라고 보는 국민은 29.1%에 그쳤고요. 그리고 병적 기록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거나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응답이 84.7%. 굉장히 절대적인 수치들이 많이 나온 그런 여론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의 75.6%니까 일선 장교들이 느끼는 거는 더 크지 싶은데 그 일선 장교들이 지금 탈영 의혹을 받는 이 장관 체제하에서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예. 저는 하루에 인스타그램 DM 한 50통 정도 받고 50통. 메일도 한 10개 이상 받고 그러니까 제보만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매일 거의 소통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30% 정도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우리 장관이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냐 네. 꼭 탈영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탈영 의혹이 아니라 탈영했다고 생각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런 탈영 의혹 자체가 이거는 국방의 사기를 당연히 떨어뜨리는 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모든 걸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 같고. 네. 그 병력들도 장관을 봤을 때 조금 피식하는 거죠. 네. 그 장관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 피식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야 뭐 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정도야 예. 인간의 실수할 수 있고 예. 뭐 그게 국회의원이었다니 갑자기 거수경례를 하니까 네. 그런 것까지 제가 조롱하고 싶진 않지만 예. 장관의 이 탈영 의혹을 밝히지 못하는 거는 현역 군인들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장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이거 100% 팩트입니다. 이거는 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위 출신은 처음이죠, 이번에. 근데 저는 방위 출신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죠.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취임한다고 했을 때 네. 대한민국의 처음에 민간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니까 물론 과거에 옛날에 있었지만 네. 그 민간 국방부 장관 정치인 출신이니까 한번 이분도 한번 믿어보자.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결과를 못 봤으니까요, 우리가. 네. 근데 이번 계기로 확실해진 거죠. 다시는 민간 국방부 장관이죠. 왜냐면 이분이 엄청나게 지금 실수하신 게 네. 이러면 다음에 나와야 될 민간 국방부 장관 정말 뜻이 있는. 네. 왜냐면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장군 출신이고 국방부 장관을 하잖아요. 그 후배 장군들을 이해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 장군이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닐 테니까 합리적이고 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후배니까. 나도 지휘해봤는데 걔가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우리 민간인이 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해서 옛날에 국방부 장관들에 대해서 저 좀 불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정을 바라보는 눈이 좀 그렇죠. 다르죠. 병사를 바라보는 눈도 아유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조경 마인드. 본인도 해봤으니까 네. 장군님도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오면 합리적인 마인드로 약간 객관적인 생각으로 구들 약간 뭔가 조직 문화가 좀 너무 그돼 있지 않습니까? 은폐하고 숨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런 사관학교 개혁이나 네. 이런 방첩사 해체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또 본인의 의혹에서도 밝히지 못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민간인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구나. 총 말고 그 쇠막대기로 삼단봉. 삼단봉. 그 쇠막대기 공식 명칭 3단봉. 그게 그거지. 슈슈슉. 네. 삼단봉도 제가 거의 최초에 그거를 제가 처음에 알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참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비전 있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사실 네. 우리가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기억한 적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역사에 몇 명 없어요. 기억 잘 안 나요. 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네, 뭐 그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현했던 사람들, 네. 뭐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 때 그때 실현했던 사람들 몇 명. 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 네. 기억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안보가 불안하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웅이거나 아니면은 나쁜 사람이거나. 그 안규백 장관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동안은 그랬었는데 네. 어제 제가 네.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네. 우리 안규백 장관님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본인은 얼마나 사퇴를 하고 싶겠어요. 네. 근데 사퇴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딱 보면 나오잖아요. 네. 빨리 상환학교 통합이나 이런 걸 추진해라. 빨리 해라. 하라는 게 뭐냐면 예. 사퇴하지 말고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안규백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자기가 탄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퇴하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들도 그만 쪽팔고 사퇴하라고 할 거잖아요. 주변에서도. 근데 저는 생각이 바뀐 게 지금 못한다. 대통령한테 지금 코가 깼다. 그래서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부터는. 네. 어제 답변이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실제 상황이 그래요. 자, 만약에 지금 안규백 장관이 사퇴를 했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와야 돼요. 네. 근데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은 이 상하학교 통합이라든가 전작권이라든가 이런 거 못해요. 할 수가 없죠. 왜? 예. 본인도 세포 안에 예. 군인이었다는 것.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선후배들한테 장관은 장관이지만 동기생이나 선후배 관계는 영원히 갑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인간관계는 군은 그렇게 가요. 예.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소장님 안규백 장관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여태까지 엄청난 의혹 제기는 의혹도 아니죠. 아니 사실 그 이게. 타령을 2번 했다고 말씀.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네, 의혹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설명하기 전에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본인의 의지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어허. 그러니 예. 이런 정도의 두 번의 탈령이 걸렸으면 나오겠다. 네. 그래서 본인을 제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사퇴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규백 장관은 저한테 그 계속적으로 도발을 당하는 게 아니라요. 예. 대통령한테 코가 깬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장관 바꿔봐요. 지금 하는 거 군 출신 못합니다. 그죠?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죠? 제가 대통령님 이거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제 세컨 채널에도 올라갔었는데 안규백 장관이 사퇴를 절대 못할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똑같이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관학교 개혁을 지금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예. 다음 국방부 장관 하마평 나오는 사람이 뭐 지금 경호처장은 황인건 대장 3사 출신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 김병주 의원 얘기도 나오고요. 진짜요? 네. 어우, 하마평이 주글리? 나오는데 초롱이. 그러면 이제 두 사람도 못해요 사관학교 개혁. 황인건 씨가 만약에 한다면 3사 출신이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통폐합해? 그럼 지금 3사관학교는 또 빠졌거든요. 그렇죠. 사관학교 통폐합 개혁에서. 통합해야지. 제가 3사관학교 모교지만 네. 제가 국가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사실 사관학교 통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6사와 3사가 통합하고 3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3사가 또 미달나기도 하고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논리가 그럼 또 맞아요. 6사가 서울에서 훈련하기 힘드니까 영천으로 내려가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해군이나 공군원 남기고. 근데 3사관학교도 살아남은 거는 안규백 장관이 3사관학교 거기 방문합니다. 통동문에 방문해서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정치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약간 또 갈라치기 비슷한 느낌도 좀 저는 있고. 예. 저는 또 이런 저도 동문단한테 엄청 욕 먹을 텐데, 네. 그러니까 황인건 그 경호처장께서 주장 장관으로 내려오셔도 못합니다. 예. 근데 황인건 국방부 장관이 하마평이 왜 나쁘지 않냐? 비출신이죠. 예. 그렇죠. 비출신 국방부 장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장군 출신이니까 뭐 그렇게 저항도 없을 거고 그 황인건 씨가 군생활 때 그렇게 나쁜 평이 없어요. 괜찮게 군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못해요 사관학교 개혁은. 아마 그분도 장관 가라 그러면 대통령 지금 김병주 제가- 의원은요. 근데 김병주 씨도 만약에 간다. 근데 육사 출신이잖아요. 못해요. 못해요. 남양주를 너무 우습게 이게 보시는 왜냐하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또라이라도요. 진짜. 아무리 평이 안 좋고 또라이라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모교잖아요. 예. 동문이 있고 선후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 소장님은 네.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그 어떠한 영달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걸 최 기자는 이 남양주의 않습니까?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 남양주 김용민 요번에 이제 검찰 없애버렸죠. 이제 서영교 아니지, 서영교 아니지 저 최민희 최민희 무시한. 예,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요 문외인 사람들이 있어요. 문외.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전적 딱 그런 스타일인데 자기 소신과 철학, 국가나 신념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요. 누가 나한테 권력을 줄 거냐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부려먹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또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약점. 그 약점이 잡혀 있으면 더더욱 예를 들어서 약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많겠죠. 청와대는 안규백 장관에 대해 많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말 안 들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사퇴를 한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 정보를 풀어버리면 네. 안규백 장관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돼요. 차라리 국민들한테 욕먹는 게 낫지. 본인들의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청와대에 거부하는 것보다는. 근데 소장님, 그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뭐 약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징계 기록 없다. 병적 기록은 나중에 장관 그만두고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병적 기록 나중에 공개하실 거고 본인이 떳떳하시면 약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김상원 대위도 이야기했지만 사퇴도 못하고 병적 기록표 공개도 못한다. 그런 장관의 지금 딜레마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정말 참 좋은 게 만약에 일반 공무원 조직이었다면 공무원들 파업했을 겁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국방부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또 군인들은 그런 DNA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김병주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 됐잖아요. 군인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이제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뭐 스피릿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자기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네. 근데 그것보다 군으로서 사관학교 생도 출신으로서 그 체득돼 있는 게 더 세다고. 마지막 자존심이죠. 마지막 자존심. 갖고 있는 그 정말 뭐냐면 거기에서의 일반 비난과 자기 모교를 폐교하는 이런 건 달라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도 가족도 군인 가족으로 사셨잖아요. 네. 그렇죠. 가족들도 다 연관돼 있는 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사관학교 없앤다는 거는 농담이 아니라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나중에 길 가다 동문들한테 진짜 테러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진짜 집에 찾아가서도 테러할 수도, 이거 진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군인 출신들은 웬만하면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이거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분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군인들은 순수하신 분들이 많구나. 군인 순수하죠. 네, 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저는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걱정될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규백 장관 얘기를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안규백 장관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그 안규백 장관에 대한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장님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때 이후로 보도가 엄청 많이 났어요. 사실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취재된 부분이 있어도 기자들이 보도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 소장님 기자회견 이후로 보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게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한 1년 동안은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그쵸. 이게 갑자기 막 불이 없고. 붙었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또 그 1차 의혹 제기 플러스 2차 의혹도 또 제기를 하셔갖고 2차 타령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먼저 안규백 장관이 제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네. 인사청문회 때 병적 자료가 아니고 네. 병적 증명서를 보여줍니다. 병적 증명서. 예, 병적 증명서에는 입대 일자와 전역 일자만 적혀 있죠. 네. 예, 거기에 입대 일자가 소집 일자죠. 1983년 11월 5일. 네. 소집 폐지일이 1985년 8월 3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 병적 증명서를 잘 보시면 네. 중간에 끊기지 않고 연속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즉 22개월 동안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다. 자,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첫 번째 줄이죠. 첫 번째 줄.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제출한 게 그 학적부예요. 학적부. 근데 그 22개월 안에 학적부가 85년 3월부터 성균관대를 다녔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겹치죠. 그 중간이. 그래서 그러면 일반인이었다면은 그게 탄력이 아니지만 군인 신분은 명백한 탄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방위병 소집이 되고 나서 1984년도 전반기까지는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반쯤에 탈령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자, 그때는 누가 봐줬느냐면 면대장 수준에서 봐줬어요. 면. 고창군 대산 면 수준에서. 그래서 이제 전역이 본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5년 1월 4일자로 전역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원칙은 따지면 2학년을 마치고 갔잖아요. 예. 그러면 결혼하고 전방실습이 가면 45일이 빠져요. 45일. 그러면 1984년 11월 19일쯤 소집 해제가 돼야 돼요. 아하. 근데 11월 19일쯤 소집 해제가 되기 전에 예. 어떤 병무의 규정이 있냐면 네. 소집 해제 30일 전에 복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복무 점검. 그래서 제대로 출근했는지 안 예. 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해서 예.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고 완벽해야지 이 소집 해제에 건의를 해줍니다. 상급부대에다가.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탈령 사실이 예. 제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한 10월 중순경으로 보시면 돼요. 10월 중순. 예. 예, 그때 이제 잡혀오죠. 예. 그러면 바로 헌병대에 체포가 돼서 예.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군에서는 구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금. 예. 84년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84년 말에. 예. 그럼 구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헌병대에서는 10+11에서 20일을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20일이 아니라 30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군검찰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넘어가면 7개월 정도의 탈령이면 기소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뭐 기소 유예라고 뭐. 예. 네, 그럼 기소가 돼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살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규백의 인생은 끝났어야 돼요. 그랬으면 국회의원도 안 되고 장관도 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사단에서 봐줘버리는 거죠. 예. 당시에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통했어요. 네. 보안대나 헌병대나 뭐 사단이나 그러니까 군검찰이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이미 잡혀왔으니 불기소는 못하고 기소유예가 된 거죠. 네. 기소유예가 돼서 석방이 된 거죠. 그럼 석방이 됐으면 대산 면중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죠. 근데 안 돌아가죠. 서울대 성균관대로 가서 예. 입학을 합니다. 예. 이제 왜 그게 복학을 하죠. 예. 왜 가능하냐면 네. 이제는 35사에서 봐줬으니 예. 그걸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산면 중대장이 봐줬을 때는 예. 사단이라는 위에 상급부대가 있잖아요. 예. 헌병 기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문제 삼을 사람이 없는 거죠. 소장님 말씀 들으면 35사단에서는 왜 봐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 저도 조사를 많이 해봤고 예. 돈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황소 한 마리라고 그랬어요. 예. 황소 한 마리 값을 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그냥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학을 했던 게 2차 탈령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원래는 84년 11월 19일 날 소집 해제가 돼야 되는데 나는 후배 방위병들 공부 반드주느라고 내가 포기했다. 45일을 더 복무했다. 그래서 19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됐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런데 뭐 밥 해줬다. 엄마가 밥 해줘서 그렇죠. 예. 네, 조사를 3일을 받았고 예. 그 조사를 3일을 받은 걸로 인해서 학교 다니다가 다시 들어왔다. 즉 재소집이 됐다. 예. 그래서 재소집 3일을 하고 8월 30일 됐는데 네. 그러면 복무 기간이 2개가 찍혀야 돼요. 예.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하면 안 되고. 재소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병적 증명서상 예. 1983년 11월 5일부터 85년 1월 4일 한 번. 그다음에 1985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 한 번. 이렇게 해서 끊어져야 돼요. 네. 예. 병무 기간이. 예. 근데 안 끊어지고 연결했다. 예. 자, 이게 안규백 장관이 주장하는 행정착오입니다. 아하. 행정착오가 있었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옛날이니까. 예. 근데 지금 최근에 확인한 걸 따르면 병무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예. 예, 그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예. 예. 확인을 한 거 보면 예. 그러면 재소집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재소집을 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소집의 법령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병역법에 당시에 전역 소집 해제 이후에 재소집을 할 수 있는 네. 법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병무청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법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었느냐, 재소집 실적이. 네,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당시에 재소집자가 없었던 거예요. 해당 자료는 부존재 확인이 곤란합니다. 예. 저 내용인가요? 네. 근데 그 앞에 보면 예. 법령이라는 게 나오죠. 그 앞에.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3번 질문에 대해서 네. 법령이 있었다면 근거 법령이잖아요. 방위병의 소집 해제 후에 재소집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었는지 여부와 법령이 있었는지 그 근거 법령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부존재한다. 근거 법령이 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으니 실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재소집 그게 생긴 게 뭐냐면 98년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예. 2000년대 이후에 예. 그 공익제보 아니 그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근무요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출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출근 안 한 기간만큼을 다시 하는 소집하는 그거 근거 법령 그때 생긴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방위병도 현역에 준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면 방위 소집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그 재소집에 이게 없었다면 본인의 주장은 잘못된 거죠. 명백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와요. 최근에. 그러면 1983년 11월 5일 날 방위병으로 입대한 사람들 중에 네. 6개월 이상 추가 복무를 한 실적을 달라고 하죠. 네. 저 자료죠. 예. 거기에 6명이 나옵니다. 아 밑에 표 보면 여섯 개가 있네요. 예. 네. 8월 31일. 그러니까 소집 일자를 보시면 안기백 장관하고 동일한 날짜에 소집된 사람들만 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저 6명 중에 예. 병무청에 이제 확인한 거예요. 국회에서. 예. 한 명만 질병이에요. 사유가. 한 명만. 예. 예. 그러니까 저기도 다 보시면 6개월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6개월 이내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탈령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 며칠간 탈령 뭐 이런 게 많아서. 예. 미귀. 예, 장기 탈령이죠. 예. 그럼 나머지 5명의 사유는 장기 근무 이탈이랍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그 추가 복무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복무 점검이라는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복무 점검.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안 하면 네. 소집 해제를 전역을 제대로 시켰다가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안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에 보면 또 우연치 않게 85년 8월 31일자가 나오죠. 하필이면 똑같은 케이스. 하필이면 원래 보통 성까지 주거든요. 김땡땡, 이땡땡, 안땡땡, 뻥뻥땡.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안 주죠. 안땡땡은 뭐 명백하다고 생각을 했나?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재소집 근거 변명과 실적은 없고 네. 장기간 국무 이탈로 인한 추가 복무자는 있다. 예, 요런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학교하고 겹치잖아요. 예. 그래서 2차 탈령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번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하죠. 무서워서 예, 보통 사람들은 헌병대 가서 많이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의문사 조석과장 할 때요. 예. 그래 탈령했다 잡혀와서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와 진짜요? 그래서 진짜로 죽은 사람. 진짜로 죽은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재조사를 해서 예. 사망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를 예. 그 머리 두부골절로 해서 예. 바꿔서 국민묘지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탈령에 대해서는 예. 엄격하게 구타가 심했던 시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 복무를 하는데 예. 겁이 나서 탈령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소장님께서 또 한 번 지금 의혹 제기를 하신 게 뭐 2차 탈령인가요? 네, 2차 그런 탈령.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차 탈령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19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없었고 예. 그리고 재소집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신분이 현역 신분인 거죠. 네. 그죠? 현역 신분이면 네. 현역 신분 때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학적부를 내지 말았어야 돼 인사청문회에. 그냥 제가 열심히 복무했습니다라고 했어야죠. 그러면 2차 탈령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 다녔다고 자기가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면 2차 탈령 한 거죠.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준비가 너무 엉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청문회에 제가 준비단장이었으면 저는 그런 핑계를 대죠. 실은 내가 방위병 중 생활하다가 내가 후임자를 때렸어요. 그래서 영창을 좀 며칠 살았습니다. 아니면 구류를 며칠 살았는데 군에서 그거를 그러면 이제 소집 거기에 복무기간에 포함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빼놓고 제대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거 일수가 모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불렀다라고 하면 그랬구나. 그럼 행정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건 행정착오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행정착오가 일이 있었어요. 예. 99년도쯤에 99년. 수방사에서 예. 현역병이 예. 영창 15일을 갔는데 그걸 계산 안 하고 전역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들어와. 들어간 거지 실제로. 근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열받잖아요. 제대했는데.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졌어요. 대법원 판결에. 아니 이미 행정차고는 군인들 군대에서 책임져야지 왜 이 사람한테 책임지냐. 그래서 그렇게 재소집을 해서 했던 사람들이 징계를 먹었고 국가배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그런 판례까지도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영창은 산입이 안 되는데도 그랬는데 꼴랑 그 헌병대 가서 조사받았다고. 그러니까 좀 이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약간의 믿을 만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좀 하지. 왜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 그것도 군을 잘 몰라서 제가 그때 거짓말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몰라도 준비단에서는 준비를 잘해줬어야지. 아니 본인이 준비단한테 그 얘기를 안 했겠죠. 자기가 탈영했다는. 아니던데 준비단도 알고 있던데. 아 그래요? 내 준비단에 있는 사람하고 아주 친해요. 그럼 이게 잘 제가 봐도 차라리 옛날 군대는 잠시만요. 준비단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준비단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기가 탈영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준비단에서는 알고 있었더라고. 네. 저도 근데 안규백 장관 하마평 나올 때부터 탈영 얘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는 거랑 안규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장관의 임명이 딱 되면은 국방부에서 에이스들이 쫙 모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준비단이라는 이름으로 서류 이거 주십시오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청문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관 임명자와 준비단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의 빤스까지 벗어 줘야 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모든 걸 다 주거든요. 그 서류가 진짜 A급 기밀인데 인사청문회 저거 자료 띄울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영상이요? 네, 거기에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 그 사람하고 제가 아주 잘 친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원수가 돼서 연락을 못 하겠지만 저는 같이 근무도 했고. 그러면은 자기가 탈영했다는 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고 준비단한테. 준비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면은 그 페이퍼를 봤을 때 그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데? 왜 이거 비지? 아니 그러면은 무조건 그거를 재확인을 해서 해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명을 받고 이거를 이대로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명해서 나가시죠라고 전략을 짜요. 그게 준비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쪽 분야에 완전히 박사급 전문가인데 그 준비단에서 이런 해명을 그러니까 해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준비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화도 했어요. 아유 저 한번 또 사고 칠까요? 지금부터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 어차피 뭐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탈영권 있던데 형님 제가 한번 사고 한번 쳐요. 야 너 장관이랑 친하잖아. 친하세요? 친하죠. 20년 정도. 20년. 아유 알았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겁한 거죠. 근데 제가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의무가 있지만 언론하고 저는 아니에요. 그냥 뭐 민간인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축하한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 네가 직접 전화해라. 그래서 아유 장관님인데 어떻게 제가 전화를 합니까? 그 높은 사람한테. 그냥 전화만 주십시오. 잘하시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바뀌신 거예요? 네?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이 정도로 군을 엉망으로 만들 줄은 몰랐어요. 어디서 제일 버튼이 눌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시작점은 그 내란몰이해서 군인들 이제 괴롭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가는 거예요. 거기다 사관학교도 있었고. 사관학교 나중에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나 이거 이대로 계속 가면 터뜨리겠다라고 경고를 몇 번 했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선 넘지 마라. 장관님이 선 넘으면 나도 넘는다. 그리고 내가 진짜 싸움꾼이 돼서 한바탕 할 거다. 그러니 선 넘지 마십시오. 이게 장관님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대통령 지시받고 하지만 굳이 거기서 본인이 희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데 뭘 그리 장관직이 그러면 빨리 사퇴를 하면 본인은 소나기를 피하잖아요. 그 방법이 있었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군인들 무시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군인들 지금 뭐 좀 세상을 모르는 순진해서 그렇지. 네. 우리는 20살 때부터 전투를 배운 사람입니다. 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응? 그리고 정신력도 아주 좋고 네. 체력도 좋아요. 해서. 네. 근데 그런 군인을 그러니까 군인들이 말 안 하니까 엄청 착하고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단지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전제지. 우리는 적하고만 싸우도록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은 그런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네. 정부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 소장님의 그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 의혹 제기를 하셨고요. 저희 그 언론사하고는 뭐 전혀 사전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공군 봐봐요. 공군 맨날 도망다니니까 방송을 지켜야 되잖아. 지금 댓글에서 걱정하시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국방부의 정빈나 대변인 같은 분이 아이 소장님 또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말씀하실까봐 고발도 당하셨잖아요. 저요? 안 네. 당했어요. 고발 안 당하셨어요? 제발 고발 안 당하셨어요? 당했으면 제발 당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의 공식 정빈나 대변인이 공식 이야기했어요. 김영수가 주장하는 건 모두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허위라고 했죠. 예. 그랬으면 저는 이제는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고소가 들어오겠구나.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어디 외부에서 뭐 단체 같은데 이런데 고발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예훼손하고 무고로 그 안규백 장관이 저를 고소를 하면 네. 사건을 들춰야 돼요. 그 사실관계로 객관적인 걸 객관적인 걸로. 예. 그런 용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욕을 해드릴 테니 모욕죄라도 고소를 해달라. 그러면 모욕죄라는 거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김영수가 국방부 장관을 모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모욕죄로 저한테 고소를 해달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46만 장병들이 지금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장관을 조롱하고 모욕했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그 현역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라고 해서 강력하게 저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욕받고 조롱당하고 있는데도 장관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휘관을 모시는 우리 장병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장관 정도 되면 그런 기백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인 거죠. 근데 그런 모습도 어떻게 대한민국을 싸워서 지켜내겠습니까? 그런 기백도 없이.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셨고 국방부에서 뭐 반박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넉넉한 분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일단 그 소장님의 의혹 제기에서 충분히 좀 다뤄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대위님도 이런 제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번에 받은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선배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돌았어요? 네, 돌아서 그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그 장관님의 탄영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안규백 장관이 민간 국방부 장관이 되지만 이 탄영 의혹을 가지고 방첩사에서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안규백을 통제할 것이다, 컨트롤할 것이다. 그거를 볼모로. 그래서 안규백이 뭐 육사피드나 방첩사나 그런 것처럼 함부로 하지 못하게 좀 컨트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했어요. 안규백 장관이 그걸 볼모로 잡혀 있겠구나.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선배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장관이 정말 잘해 왔다면. 뭐 방첩사도 일부 개편을 하고 뭐 미래 비전을 나가는 군을 만들었다면 오히려 얘기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그래도 뭐 잘하시니까 거기도 잘하는데 죄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규백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제일 궁금했던 게 뭐만 하면 내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국방부에서 그 인스타그램 뭐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1번이 내란 척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들한테 내란이라는 말은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계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는 내란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엄령이 발동했기 때문에 대통령 통수권자가 계엄령 발동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출동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 현장에 가서 군인들도 사람도 오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 뿌리친 것도 아니고 조용히 뒤로 숨어가지고 창문 끼고 들어간 게 다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까지는 애들이 명령의 인식이 뭐 이거는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니까 뭐 들어가 정도에 만약에 707 대원들에게 안에 인질이 있고 우리가 인질을 구해야 된다 라고 명령이 내려왔다.
들어갔다면 그거 단숨에 제압을 해요. 목표가 있고 우리가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엄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계엄에 대해 사실 교육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군대에서 그럼요. 너무 터부시했기 때문에 계엄 자체를. 네. 그러니까 장군들도 그렇고 예. 누구든지 지식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때 계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모르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뭐 계엄이 불법 그걸 왜 몰랐냐고 얘기했지만 그 영화에서나 보는 거지. 사실 미국 영화에서나 보는 거였죠. 그렇게 질타하시는 국민들분들도 네. 이 계엄이 터지기 전에는 그 계엄법 자체도 모르셨어요. 당연하죠.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습득하니까 이제 와서 장군들 대령들 그거 왜 갔냐고 따지시지만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는 군인이어도 일단 갈 겁니다. 네. 근데 가서 이제 못 하죠. 민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이니까. 그때 민간인 제 앞에 막 때려 잡아고 있으면 이건 못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만히 이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군인들이 그때 행동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군인들은 다 양심이 있고 우리는 계엄이라는 것에 출동을 했지만 우리는 내란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다들 군인들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장관님이 뭐만 하면 내란 측별 내란 얘기하니까 군인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 최근에도 뭐 내란 버스라 그래서 그때 표현도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게 네. 군인들 입장에서 계엄사령관이 오래요. 근데 중간에 계엄이 또 해제됐어요. 근데 또 오래. 그러면 막 훈련이라고 치도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훈련 끝났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훈련을 정리하거나 뭐 사후 검토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습득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일단은 출동하자. 계엄사령부 관련해서 또 뭐 강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탄 사람들 다 내란 버스에서 내란 막 해가지고 징계하고 보직해임하고 그분들 중에 무혐의 나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혐의 나온 사람에 대해서도 근데 징계는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분들 또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배들을 봤을 때, 네. 야 이게 그분들은 또 변호사비, 그다음에 본인의 연금을 또 그렇죠. 꺼내서 네. 대응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노후도 이제 잘 깎아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거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건가? 그때 이 명령에 대한 이거 의구심을 갖는 거죠. 장관이 우리는 계속 상급자의 그런 명령에 부분을- 복종해야 되는 게 군인이고, 군인은 즉각 반응해야 되는 건데 예. 스스로 판단해라.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부터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뭐 거절할 수 있다는 식으로 뭐 바뀌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네. 뭐 전방이 보면 부당한 명령 거부했으니까 전방 총기 거치하지 말라. 그거 부당한 명령입니다.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삽탄하겠습니다. 저는 삼단봉 못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못 하잖아요. 예. 군인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상급자의 네. 명령에 복종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책임은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법적인 거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알선 예하 있는 부대 군인들한테 책임을 물게 하고 707 대원들 출동했던 대원들 중에서는 그 위관급 장교들도 보직해임 당하고 격리됐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출동한 것밖에 없는데 가락에서 갔는데. 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군 생활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다 회의감 가지고 전역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댓글 보니까 윤남노 말 잘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계시는데. 이런 문화를 지금 군에다가 스며들게 하셔서 네. 그때부터 이제 군인들이 혼돈이 오고 네. 뭐만 하면 내란 얘기만 꺼내 군인들 표정 변해요.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군인들이 특수부대 안 가요. 그리고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운 명령 네. 듣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잘못되면 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힘든 훈련,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거는 이 가슴에 내가 자랑스러운 사명감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뛰어난 특전사나 707이나 이런 훌륭한 그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훈련을 이겨냈겠어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후배들의 가슴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님이 네. 뭐 어디 나가서 공식선상에 나가서 내란 네. 얘기하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장관은 군 생활도 안 한 사람이 거기다 탈영 의혹까지 있는 사람이 네. 200원 내란 얘기 너가 우리를 알아? 그렇지. 저 사람 군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렇지. 우리는 진짜 어떠한 명령이어도 따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걸어와요. 근데 쏘래요. 넘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쏘래요. 네. 아이는 못 쏘잖아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테러 조끼,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군인은 경계에 실패한 거예요. 군인은 그런 집단입니다. 아니지. 장관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선이 있고 그거를 딱 어렸을 때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신속하게 해야 돼. 우리 아군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명령 체계를 지금 다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거 장관 이게 정치인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군인들이 회피하게 됩니다. 상황 될것 자체로 같아요. 회피하고 예, 예. 그리고 얼른 엄마한테 전화하거나 예.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예.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또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예. 차라리 내가 그 문제에 소용돌이 빠지느니 예. 차라리 그런 거에서 회피하는 거죠. 영에 안 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 그 문화가 군에 이미 만연돼 있어요. 그 소장님 여기서 그럼 약간 화제 좀 돌려서 안규백 장관 관련해서 요즘 의혹 제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플러스 뭐 그 군납 비리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어디서 본 것 중에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해서 그 안규백 장관하고 좀 연계하고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군납 못했습니다. 방산 비리는 너무 어려워서 네. 시간도 걸리고 해서 네. 별도로 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부분은 그 먼저 제가 임성근 사단장하고요. 예. 동양이고 상관학교 동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임성근 사단장 편을 드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문제 잠깐 먼저 이야기할게요. 제가 박정훈 대령을 네. 직권남용하고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으로 고발을 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지금 조사본부장이죠. 지금 장군이 됐잖아요. 네, 장군이 됐죠.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무슨 말을 밖에서 하느냐라는 게 아니라요. 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대외 활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승인 없이. 그건 그렇죠. 명백하게 법령 위반이에요. 그분은 군복을 입고 여기저기 활동을 그 하셨죠. 자체가 안 된단 예, 말이에요. 정복을 입고. 그러니까 예. 박정훈 당시 대령의 말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예요. 군복 입고 저렇게 외부 활동해도 되네? 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네. 그럼 이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 결과라는 걸 발표를 해요. 예. 그러면 뭘 발표했었냐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발표해야 되죠. 그죠? 근데 수사 결과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데 수사 방해를 하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외압이 들어왔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지. 그다음 두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이 광주 서석고등학교 안규백 장관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군 내에서 우리 동기들이야 동기니까 워낙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2번 근무하고 뭐 진급하고 뭐 야 정말 뭐 장군감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있지만 예. 거기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안규백 장관이 모든 역할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정설이었고 하지만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거는 알아요. 그 특검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임성근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옵니다. 주말에 네.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상황을. 그래서 이미 판은 짜져 있다. 너는 이 지금 청와대의 외압설의 희생양이 필요가 하다 네가. 그래서 너는 이미 구속이다. 판이 정해져 있어서 못 빠져나간다. 네가 어떤 주장을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청와대의 그 구명 로비 관련돼서 진실을 밝혀라. 그러면 함부로 구속은 안 시킬 수 있다. 네. 그게 진실이 뭐냐면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임성근이가 안규백 장관한테 전화합니다. 그 전화했다는 건 기록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안규백 장관이 워낙 대인 관계가 좋아요. 그건 그래요. 예. 여야를. 네.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한테 전화를 하죠. 김모식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보고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이 된 부분인가요, 이거는? 예. 예. 그리고 임성근이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청와대가 움직이는 이런 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명 로비의 실체는 임성근이 아니고요. 안규백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이는 민주당 정권에 다 진급을 했잖아요. 집도 호남이고. 그런데 그 여기하고 굳이 막 엄청나게 그렇게 밀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꾸 구명 로비 어쩌게 하는데 그러면 구명 로비를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럼 특검이 안규백 장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안규백 장관한테 청와대에 어떻게 로비를 했고 어떻게 구명 활동을 했는지를 아직 특검이 해체가 안 됐으니
저는 그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박하실 부분이 있다면은 국방부에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전에 합의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애견남 같은 마음으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 이 정도 안규백 장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최 기자님, 네. 오늘 뭐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직 내용 좀 남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평소에 그 군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요? 좀 군인들 달라졌어요. 군인들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또 나랑 다른 대학교를 간 사람들 그리고 나랑 다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냥 다른 직업군 나랑 저도 그 장교들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 제가 겪은 네. 장교들 뭐 장군들도 많이 봤지만 네. 자긍심 일단 있고 자긍심과 별개로 네. 생각보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크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본인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 대위님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주적 표현을 멈춰야 한다라면서 대체 용어로 위협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적 표현을 멈춰야 한다. 일단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최근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GP나 GOP 같은 거 많이 철수도 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술도로 같은 것도 확장도 하고 뭐 MDL을 넘기도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 북한과의 관계가 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현업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예. 통일부 장관이니까 예.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통일부 장관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니까 예. 그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GP, GOP 그 빈총 경계와 이제 뭐 기관총 그 문제와 북한이 내려오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물 철거하는 문제는 또 이제 별개의 내용인데 사실 GP 전방의 북한군 공사는요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작년 말부터. 네. 그리고 올해 초에도 계속 됐고 예. 계속 우리 군인들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근데 군인들이 그 생각을 했죠. 왜 예. 언론 보도가 안 되지? 그리고 왜 우리는 경고사격이나 그런 걸 대응을 안 하지? 그렇죠. 라는 군인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1군 단장이 직무 배제당했는데 그 직무 배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접근해도 방송이나 사격 자제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MDL을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또 북한은 그 국경선을 가지고 본인들이 만든 그 선을 가지고 예. 또 주장을 할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선이다. 왜 우리 서해 NLL 바다처럼 억지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방적이라면은 이제 얘기를 하고 대응을 하고 너네를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냐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이 이제 평화 통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북한에게 자극을 하지 마라 이런 또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장군들도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군인들은 대부분 당연히 주적을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적 개념이 흐릿한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 중에 누구도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정말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 주적 논란 가지고 이거를 왜 자꾸 흐릿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주적은 차라리 주적이 돼. 네. 우리의 적이 돼. 예. 대화할 수 있는 상대. 예. 거기까지만 여지를 남겨두면 되는 건데 네. 적이 아니고 위협으로 표현한다. 근데 이미 북한은 계속 우리를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상대방은 적이라고 그러고 상대방은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적이 아니고 우리는 손을 내민다라는 거는 우리 군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지키고 있어? 네. 그럼 우리가 왜 휴전선에서 경계를 쓰고 있는 거야? 예. 적이 아니라며. 예. 라는 존재 식으로 논리가 이유가. 되는 거죠. 예.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미군 드론을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일들인데 이런 게 어느 순간부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미군하고 좀 협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한미 동맹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걸까요? 저는 현업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예. 군 기강은 예전부터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요? 이거 올해 터진 것 뿐이지 예. 사실은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예. 바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3군단 장교들을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넣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3군단도 빈총에 그 경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이 대부분 그런 분위기였어요. 1군단은 어디고 3군단은 어디죠? 1군단은 서부, 몰라서. 3군단은 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부 동부. 네, 파주 쪽은 1군단이고요. 예. 이제 강원도 고성이나 그쪽은 3군단. 맨날 8군단, 3군단 반 나눠서 동부, 서부. 3군단이 또 산악 지형이어서 좀 경계 쓰기가 힘들죠. 근데 또 1군단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라오피도 있고 VIP도 많이 가고 왜냐면 교통이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군단장은 지금까지 다 육사 출신들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기성 장군 학군단 출신이 이제 1군단장으로 갔죠. 그래서 파격적인 좀 인사라고 했는데 한기성 장군 입장에서 봤을 땐 본인 아마 억울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요? 3군단도 지금 다 그래 왔는데. 3군단 그럼 지금 갑자기 삽탄했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전투 실험이었다 지금까지. 서프라이즈. 우리는 전투 실험이었고 지금까지 한 테스트 한번 해본 것 뿐이었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합참이 몰랐다라는 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이라고 본다. 왜냐면 합참에 근무했던 장교들도 전방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합참에서는 우리가 경고도 했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 1군단 쪽에 있는 장교들은 우리 군단장님이 희생당했다는 생각도 하세요. 왜냐면 지금 장관 논란, 거기다 무인기 사건, 빈총 사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관님은 절대 책임 안 질 거란 말이죠. 장관님은 한 발 물러서고 근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그럼 한기성 장군 자네가 좀 물러나 주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1군단장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군단장은 학군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내가 학군단 출신이어서 나를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비출신들 장교들 사이에 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정치적 희생양이 됐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1군단장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해야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핑계를 대는 게 실제로 GOP에서 이게 점검을 하다가 발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북쪽 GP 쪽으로 발사돼서 우리가 너네들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 발사된 거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방송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그거를 미리 선제 투치해서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사탄을 아예 하지 말고 절대 저분들을 자극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군인들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근데 그 기관총 뭐 비치했으니까 바로 사탄하면 된다고 하는데 병력사들이 잘 못해요. 기관총 하는 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권총밖에 안 쏴서 잘 모르는데 이게 기관총 같은 거 이렇게 삽탄하는 게 좀 오래 걸리나요? 이게 껴놓고 이렇게 당겨서 해야 되는데 좀 힘이 좀 들어가죠. 그거 좀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총탄이 날라오면 내가 고개를 들어서 그걸 끼워서 장전해서 쏜다는 속도보다 그냥 바로 딱 해서 두둑 쏘면 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즉각 대응 사격이. 근데 과거에도 옛날에 북한군이 도발했는데 우리가 한참 있다가 대응한 적도 있어요. 과거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또 다칠까봐 또 전방에서 총기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안전 제일 무사한일주의가 이런 또 경계의 빈틈을 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합참이 진짜 몰랐을까라는 그 부분과 이런 게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별도의 성에서 살아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네트워크가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밀접하게 그래서 그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식들이 금방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몰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에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기성 장군 자네가 좀 이번에 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3단봉 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22사단이었나요? 12사단이나 거기 사단장이 이제 거의 독박을 썼는데 그것도 이미 다 합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던 걸로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3단봉 같은 거는 왜 그런 지시를 내려간 거예요? 3단봉은 이미 들고 있는 부대가 꽤 있었어요. 또 제가 한번 파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위병소에 어차피 총 너네 공포탄이잖아. 어차피 민간이 온다고 너 실탄 안 쏠 거잖아. 그러면 무겁고 좀 혹시 공포탄도 사고 날 수도 있으니 총은 빼고 그냥 3단봉으로 대응하자. 어차피 우리가 총 안 쏠 거니까 민간인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또 안일주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게 합참까지 번지면 장관이나 그 대통령 입장에서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면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청문회해야 되고 청문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군단장은 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대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합참이 발을 빼서 몰랐다라고 해줘야만이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죠. 참,
두 분 모시고 저희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소장님, 최근에 제가 기사 본 것 중에 GOP 첨단화 과정에서 오경보를, 그러니까 오경보라는 경보가 잘못 울리는 거잖아요. 오경보를 못 잡으니까 평가 항목에서 빼버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 소장님이 밝혀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납득이 전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GOP 과학화 이 사업은 뭐냐면 그 최첨단 카메라나 AI나 감시 센서를 통해서 적이 넘어오는 거를 탐지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주 경계가 병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보조 수단이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최초 시작할 때는 보조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장관이 이걸 빼겠다고 했잖아요. 병력을 그 22,000병력을 6,000으로 빼겠다. 그러면 이제는 이 GOP 과학화 이 시스템이 주 경계 감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기준이 높아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전제고, 자, 두 번째 존재는 지금 이거는 최초 사업이 아니고요. 성능 개량 사업입니다. 성능 개량. 그러니까 2012년, 13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성능 개량을 해서 4,8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겼냐? 오경보 때문에 하도 오경보가 많이 나니 그걸 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크 기술인 이런 사고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성능 개량 사업의 핵심은 뭐냐? 오경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성능 개량 사업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 오경보를 빼버린 거죠. 자, 거기에서 사람 이외에 바람이 불거나 자연 현상이나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촉을 하면 이게 오경보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이렇게 사람만 정확하게 판별하는 시스템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지금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1,000억 이상? 그러면 1,00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능 개량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경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경계 수단이 되니. 근데 지금은 현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있을 때 하고 싶고요. 장관님 있을 때 하고 싶어요. 왜요? 자기들의 어떤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시험 평가에서 다 탈락이 됐어요. 그럼 지금 2차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연되면 본인들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만 보지 말고 멀리 봐서 이거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합격성 기준을 90점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90점이 넘어야지 합격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이 90점은 너무 높아요. 좀 낮춰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70점으로 낮춰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90이라는 걸 유지를 하고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 이 오경보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해결을 해야지. 이쪽에서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준 낮춰줄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작전 운영 성능 ROC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낮춰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기준에 맞춰 와야죠. 그러면 우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달라는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시험 카트라인을 낮춰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안규백 장관이 이제 국방위원장 할 때 2018년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포항의 해병대 마리논 헬기가 14m에서 추락을 합니다. 저 기억나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헬기는 추락하면 폭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료 탱크가 깨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그리고 미국 헬기 같은 경우는 100m 이내에서 추락해서 헬기가 폭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4m에서 추락해요. 그러면 이 마리논 헬기에 사고가 2개 있었죠. 추락이 있었고 그러니까 연료 탱크 대파로 인한 전소, 우리는 폭발이라고 하죠. 자,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조사의 핵심은 추락이었어요. 그럼 이게 왜 연료 탱크가 깨졌는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결론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최근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국방위원장 당시에 이걸 제대로 못했으니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니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재조사해라. 그러니까
다칠 수는 있지만 죽지 않아도 되는 장병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자. 자, 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마리논. 예. 지금 북한이 EMP 폭탄을 다 갖고 있어요. 전자폭탄이. 네. 핵이 있으니까 다 있죠. 예. 근데 이제 국방부 자료입니다. 우리 합참이나 지하방커 있죠. 전쟁 지휘소. 예. 전쟁 지휘소에 EMP 차폐 시설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미국 기준은 100데시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을 낮췄습니다. 100데시벨에서 합참 지면서 업체들이 이것도 너무 높아요. 100데시벨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낮춰줄게. 그래서 80으로 낮춰줬어요. 근데 낮춰줬는데 지금 80도 충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50에서 60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총 14개 중에 13개가 그렇다고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전쟁이 나면 시작하기 전에 예. 대한민국 작전지휘소, 예. 군단이라든가 뭐 이런 청와대라든가 국방부의 모든 전자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수행이 안 돼요. 예. 명령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국회나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냐? 어차피 전쟁 안 나거든요. 네. 전쟁 안 나니까 관심을 왜 갖습니까? EMP 뭘 필요 있어요?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 평온하잖아요. 전쟁 안 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는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좀 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가 왜 마리논 헬기에 그렇게 집착을 한 8년 동안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요. 네. 사진 띄워주세요. 예. 저는 힘이 없어요. 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요 사진입니다. 마리논 네. 헬기입니다. 저게. 예. 지금 약 200대 이상이 거의 300대지. 네. 이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동일한 연료 탱크를 달고. 아하. 그러면 꼴랑 14m에 추락했는데 예. 30m 추락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작전을 하는 우리 후배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군에서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불강력적인 안타까운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왜 재조사를 안 했느냐? 물론 이걸 정밀조사해서 연료탱크에 결함이 발생되면 심각한 K방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나라 방산 이미지 안 좋아져요. 근데 안 좋아질 수 있죠.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경제적 효율성이나 방산 수출보다 중요한 게 우리 군인들의 목숨이에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걸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안규백 장관 관련된 의혹도 많이 다뤘고 그다음에 뭐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그거 외에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었네요. 이게 그 군대 장교로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저는 그 자긍심 하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사관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일반 병사들도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사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다 자기 집에서는 소중한 아들들인데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최 기자와 죄송합니다. 함께 했는데 끝으로 저희가 두 분께 한 말씀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교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뤘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우리 군대가 군대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또 많이 듭니다. 지금 장교나 부사관이 모집이 안 되니까 네. 훈련 수준을 자꾸 낮추고 있거든요. 예. 아까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정해놓으면 네.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예. 자꾸 기준점을 낮춰요. 그게 장교 부사관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입결이 떨어졌다 뭐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 왜냐면 네. 뭐 입결이 떨어졌다고 저번에 어떤 패널 어디 뭐 방송에 사관학교 통폐합에서 네. 사관학교 입결이 떨어졌으니까 입결을 올려야 된다. 근데 자원 들어간다고 입결이 올라가나요? 그냥 장교 자체가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네. 군인 자체가 인기가 없어진 거고 지금 모든 대학교가 입결이 사실 다 떨어졌어요. 그건 그래요.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교들 빼고. 예. 근데 사관학교 입결 떨어졌으니까 수준이 낮았으니까 수준 올리기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기가 없는 사관학교에 지원한 친구들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의 그렇게 표현하면서 입결이 떨어졌고 질이 떨어졌다고 표현하시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지원한 친구들은 의지를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는 대단한 장교가 될 거야 왔는데 예. 오히려 지금 교육기관이 그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 의지가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상향 평준화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하향 평준화해서 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적응 못하는 친구들 그 기준에 맞춰서. 네. 근데 장교단의 정신이라는 거는 정말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는 인권을 지키는 사람이지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인권을 지켜주는. 네. 비록 지금 내 자체 인권을 배고픔, 먹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그 인권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보장을 못 받더라도 그게 저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력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기준을 자꾸 장교들의 기준을 아래 사람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못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하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예, 근데 하향 여기서 평준화. 문제가 예. 정말 자긍심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보고 그만둡니다. 오히려 못하는 친구들 제대로 기준에 된 맞추니까 못 받은. 잘하는 친구들이 내가 이런 애들이랑 같은 장교가 된다고? 내가 생각한 장교단이 아닌데? 집단이 망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A급들이 D급, C급을 보면서 난 얘 같이 못 어울리겠어. 나는 그냥 장교 안 할래. 내가 생각한 장교가 아니야. 그다음에 장교단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수가 남더라도 진짜 임관식에서 우리 친구들이 200명이 입교를 했는데 단 100명밖에 임관하지 못했다. 왜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이 길이 어려웠으니까. 이 친구들을 봐라. 이 어려운 과정을 버텨낸 친구들이다. 우리는 절대 기준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장교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사관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지금은 퇴교하는 친구들에 맞춰져 있거든요. 예. 부사관 학교는요. 심지어 퇴교 숙려 캠프를 만들었어요. 뭐야 그거는? 퇴교한다는 이혼도 친구들을 아니고 이제 내가 퇴교하고 싶습니다. 그래? 잠깐 와봐. 일주일만 핸드폰 살펴봐. 주고 그다음에 점호를 안 시키고 일주일 동안 쉬게 해줍니다. 자, 너가 간부로 가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 당나라네. 그게 지금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퇴교 숙려 캠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왜? 퇴교를 안 시켰다고. 근데 그 자원들이 나중에 우리 10년, 20년 뒤에 내 아들, 딸들의 행보관이 될 거고 내 아들, 딸들의 부사관이 된단 말이에요. 패급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네.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군대가 내가 지금 우리 후배들이 중대장 되고 대대장 될 텐데 네. 그 친구들을 맡고 내 아들을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 육군사관학교 소중했다는 이유가 그 어려운 그래도 그 4년 과정 육사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수많은 장교 교육 과정 중에서 사관학교만큼 자존심을 많이 안 내려놔요. 네. 내려놔도 다른 기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런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존재들을 그렇게 내란 취급하고 막 그런 취급을 하면서 그 친구들 자긍심을 잃게 만드는 걸 보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장교 부사관들의 네. 기준을 네. 낮추면 안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선 처우 개선도 잘 돼야 되고. 처우 중요하죠. 처우 사실 제가 중위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십수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병장이랑 소위랑 월급 비교하면 병장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관학교 오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걸 알고도. 그다음에 독신자 숙소 같은 경우에 그 BOQ라고 하잖아요. 네. 뭐 부사관 BNQ라고 하나요? 예. 그 시설 보면은 아휴. 그 신형 저희는 물론 저는 이제 예전에 다음에 공군에 있을 때는 어느 숙소는 괜찮았고 어느 숙소는 말도 안 되게 안 좋았었는데 육군 전방 부대 같은 데는 시설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한데 그냥 곰팡이 집이야. 그 모든 거를 다 감당하고서도 오는 친구들이고 결혼을 하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요즘 세대 엄청 힘들죠. 2년 3년마다 뭐 전속을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부대 같은 게 공군은 그나마 좀 도시에 있지만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그 위수 지역까지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 오는 것도 힘들어요. 가족하고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 자긍심 하나로 오는 건데 참 현실적인 말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훨씬 더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보다. 예. 저는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대희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군기, 사기, 복지, 처우 개선 다 좋아요. 그러지 말고 돈으로 해주세요. 돈으로. 지금 병장이 내일 준비감에서 500만 원이에요. 네. 하사 기본급이 201만 원입니다. 물론 국방부는 뭐 수당하고 뭐 어떻게 하면 얼마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하사 기본급 300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서 그러겠죠. 구급 공무원이 얼마고 뭐하고 그러면요. 구급 공무원 가지 말고요. 하사로 와요. 그럼 되겠네. 소위로 와요. 경찰 시험 준비하지 말고 경찰 소방 구급 공무원 200이에요 기본급이. 근데 하사하고 소위가 300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군대로 가죠. 군대를 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네. 자, 장관님이나 대통령이 말로 하지 말고요. 네. 그러면 특별 대우 아니냐 군인을. 네. 특별 대우 해야죠. 왜 안 돼?
대한민국 안보에서 예. 군인들 특별대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별대우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국방위에서 못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자 장교는 소령 이상 뭐 공고 올려달라고 안 합니다. 자 부사관 원사 이상 올려달라고 안 합니다. 딱 하사 중사 상사까지만 소위 중위 대위만. 그래서 딱 허리죠 허리. 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급 300에 월급이 400은 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자긍심을 못 주면 돈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특수부대를 준비를 해요. 특수부대를 가죠. 특전사나. 네. 왜 가냐면 거기 갔다가 빨리 제대를 해서 네. 소방 경찰 특채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징검다리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 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을 했는데 봉급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럼 때려치고 군대를 오세요. 네. 그런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선언을 하세요. 선언을. 하사 300, 소위 300. 네.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지만 지금 그런 문제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이라는 게 뭡니까? 군인한테 사명감이나 자긍심이나 이런 걸 못 줄 것 같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실수령액이 400은 돼야죠.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래서 제발 국방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예.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뭐 취업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기본급 300 받고 군대 오세요. 그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 와닿네요. 최 기자는 어때요? 무조건 찬성이죠 저는. 네. 미군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더 이렇게 좀 부축해 주세요. 그 제가 제목으로 뽑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기사 제목 뽑겠대요. 은행원 저는 군인이 은행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전 대한민국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게 안전하려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원들한테 그만큼 돈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녀서 하나만 더 있는데 또 생각한 건데 예, 오늘 윤남노 스윙스 잘한다 댓글 많아요. 전 제발 군에서 다치거나 네. 순직한 분들 있잖아요. 네. 군복을 입고 순직을 했다면 이유 따지지 않고 제발 보상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유가족분들 저는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 유가족분들이 자녀가 사망하게 되거나 순직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세요. 그래서 그냥 군에다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뭐 시키는데 장례도 하고 다 그럼 딱 1년 뒤에 정신을 차리세요. 거의 1년 뒤에. 그럼 그때 본인이 속았다는 거, 그때 본인들이 부당하다는 걸 그때 느끼세요. 그러면서 거리에 전사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맞아. 그럼 우리가 이 기회비용을 따져보자고요. 뭐 부모가 아들 보낼 때 이제 뭐 우리 아들이었던 너그 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런 것처럼 그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우리가 오히려 그 유가족들에게 뭐 10억 그 줘도 그 기회비용 숫자 나요. 네. 군에서 헌신한 분에게 우리가 보상 이만큼 했다. 네. 그 유가족들도 우리가 취업까지 알려줘 날서를 줬다. 만약에 자녀가 있는 장교 부사관들 와이프까지 혹은 자녀까지 대학교 특례 입학까지 해가지고 뭐 등록금 해주고 보상금까지 해주면 우리 아빠가 군에서 순직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군에서 헌신하셔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나는 국가의 보훈을 받아서 보상금도 받고 나는 등록금도 받고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어. 대한민국이 고마워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다 적으로 몰잖아요. 다 길거리에 전사로 만들잖아요. 그걸 한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해주면 우리가 저는 옛날에 제가 군생활 그만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천안함 우리 사건 이후에 참 그때 그 유가족분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해명하고 막 좌초설 얘기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생존자들 보상 관련해서 PTSD도 엄청 힘들게 보상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적진에 뛰어들어 내가 죽을 걸 뻔히 알아요. 그럼 내가 딱 뛰어들 때 내가 만약 결혼하고 아이가 있으면 내 아이는 누가 먹여 살리지? 내 아이를 누가 책임져 주지? 그럼 내가 뛰어들어야 되나? 뛰어들어서 만약에 내가 전사했는데 나라에서 막 가족들 챙겨주고 보상금도 제도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저는 불기수로 뛰어들 수 있어요. 그게 가장이고 어른 아빠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누가 먹여 살려? 그 생각이 들면 누가 뛰어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우에서 다 좋은 다 필요한 말씀이시지만 이 최근에 이제 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냥 따지지 말고 군복을 입은 자체였다면 그리고 만약 군에서 만약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더라도 군대 안 왔으면 그런 일 안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뒷말이 안 나오죠.
보상 잘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혹은 계속 밝혀내야 되는 거지만 네.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